1980년대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연일 언론을 통해 이렇게 보도됐던 그때 우리에게 잊혀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1989년부터 약 7개월간 으슥한 골목길에서 무려 8명의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됐죠. 피해자들의 몸에는 흉기에 찔린 상처가 있었고 대부분 소지품과 또 현금이 사라졌습니다. 8건의 사건이 발생한 장소를 살펴볼까요? 경기도 성남과 서울 종로구 그리고 관악구. 화성 연쇄 살인 사건처럼 어떤 한 장소에 집중된 게 아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경찰은 동일범의 소행일 것이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현장에는 목격자도 또 범인이 남기고 간 단서도 부족했죠. 연쇄살인마, 그는 누구일까요? 대체 왜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것일까요? 판결을 재구성해서 살펴보시죠. 네, 화성 연쇄 살인 사건으로 들썩이던 시기 경기 성남에서도 강도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팀장님, 어떤 사건이었나요? 그렇습니다. 1989년 5월 21일 새벽 1시 20분경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미용실이에요. 그 미용실 여주인이 그 미용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20대 남성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일어났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흉기를 들었어요. 반항하는데도 흉기를 찌르고 약 7,000원 정도를 가지고 강취하고 도주를 했는데 다행히 그 여주인은, 미용실 여주인은 흉기로 피해를 입었지만은 다행히 구성이 돼가지고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침입해서 돈을 뺏어간 신입 강도 사건입니다. 네, 1980년 기준으로 현금 7,000원 정도를 들고 달아났다. 그런데 범행이 발생한 지 20일이 지나서 또 경기 성남 그리고 이번엔 서울에서도 살인 사건이 발생한답니다. 네, 연이어서 이제 아마 미용실을 침입해가지고 강도 행위를 했던 사람이 이제 지속적으로 노상강도로 변해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살해를 하는데 네. 89년 6월 11일 날 새벽에 그 성남에서요. 이제 그 주점을 하시던 분이었어요. 네. 신모 씨라고 여성분이 이제 일을 마치고 영업을 마치고 귀가를 하는데 이 골목에 어떤 그 낯선 남자가 나타난 겁니다. 네. 이게 이제 이 사건의 범인 신모 씨인데요. 네. 그런데 그 이 주점 주인이 그 사람을 딱 보니까 아는 거예요. 자신의 그 주점에 자주 왔던 단골 손님인데 술만 먹으면 그 난폭해지고 행패를 많이 부려서 가능하면 받지 않으려고 했던 손님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주점 안에서 이 사람을 만났으면 두려울 게 없겠지만 여러 네. 사람이 있으니까 깜깜한 골목길에서 이 사람을 만나니까 느낌이 불안했겠죠. 네. 도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도주를 하는 그 여성을 쫓아가서 미리 준비했던 그 어떤 그 흉기로 그 여성의 그 등등을 찔러가지고 살해하고 이 건물 틈 사이에다가 이제 사체를 유기했던 그 사건이 하나 터졌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5일밖에 안 지났어요. 5일 지난 그 6월 16일 날 새벽 2시 30분경에 이제 장소가 옮겨집니다. 네. 서울시 관악구 남현동 쪽에서 이제 일을 마치고 그 가던 그 여성인데요. 그 새벽 2시 30분이에요. 그 김모 씨라는 여성, 그 여성을 흉기를 든 괴한이 덮쳐가지고 살해하고 현금 10만 원을 강취해가는 사건이 터집니다. 그렇군요. 3건의 살인 미수와 살인 사건이 발생한 건데 아직까지 연쇄 살인인지 당시 경찰은 조금 확정할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범행이 멈췄었는데요. 그러다가 또다시 아주 끔찍한 살인 사건이 발생을 하죠. 예, 무대가 다시 성남시로 성남이요? 예, 되돌아옵니다. 네. 6월 마지막 아까 말씀하셨던 그 마지막 사건 이후로 조금 소강 상태에 있다가 2달 뒤인 8월 4일 새벽에 성남시 중원구의 골목길에서 여성의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깨어나서 놀라서 경찰에 신고를 했거든요. 근데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보니까 범인은 이미 도주한 상태였습니다. 네. 남은 것은 피해자가 흘린 핏자국, 그 다음에 40대 여성의 사체뿐이었습니다. 그 흉기에 네. 등과 어깨 등을 찔려서 사망을 했던 건데요. 앞선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목격자 그리고 현장 증거가 전혀 없어서 수사가 또 진전되지가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다시 또 공백기가 시작되고요. 석 달 뒤에 또다시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번에는 철야 기도를 끝내고 귀가하던 여성이었더라고요. 네, 이번에도 역시 경기도 성남에서 일어났는데 이번에는 남성이 그때 살해를 당했습니다. 앞선 사건에서는 여성들이 피해를 당한 것과 반면에서 이 남성도 대상에 들었던 거죠. 역시 11월 16일 새벽이었습니다. 철야 기도를 마친 50대 남성이요. 이제 집으로 가던 길에 갑자기 낯선 남자가 불쑥 튀어나와서 다짜고짜 흉기를 들고 살해를 했는데요. 사실 처음에는 이 남성이 들고 있던 가방을 노린 범행으로 보였지만 돈가방이 아니라 그런 성경책이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이 주변에 굉장히 흉흉한 소문까지 돌면서 치안이 불안하다 이런 상황이 있었죠. 네, 화성 연쇄 살인 사건에 묻혀 이 사건은 주목받지 못했지만 다시 되짚어보니 7개월 사이에 무려 5건이나 강도 그리고 살인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특히 그중에 4건이 경기 성남에 집중됐어요. 그렇다면 연쇄 살인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5건 중에 4건은 성남시였고 네. 1건은 관악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 중에 이제 5건 중에 1명만 살아남았고 네. 4명은 사망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수법을 보게 되면은 새벽에 네. 그리고 인적이 드문 곳에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거예요. 그런데 그 살해당한 사람들을 확인해 봤더니 뭐 치정 관계가 있던 것도 아니고 원한 관계도 없어요. 그러면은 단순 노상 강도가 금품을 뺏기 위해서 무차별적으로 사람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수법이 같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란 한 두 사람, 한 사람 정도의 같은 범죄를 자기가 범죄를 써도 들키지 않고 공고 안 되니까 같은 수법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수법이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의세 살인 강도다 싶어서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수사가 시작된 거죠. 네. 그런데 범인이 불과 몇 분 만에 범행을 끝내기 때문에 목격자를 찾기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시기에 경기 구리에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근데 경기 성남이 아니라 예. 구리로 넘어갔네요. 네, 성남하고 구리는 뭐 잘 아시겠지만 인접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적으로는 같은 어떤 그 영역권이라고 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요. 89년 11월 26일 날 새벽에 이 구리시 토평동에서 이모 씨 그 여성분입니다. 57세 되신 여성분이 갑자기 나타난 그 범인에 의해서 흉기에 살해되고 그다음에 손가방을 뺏기는 살인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범인은 그야말로 고삐 풀린 말처럼 계속해서 범행을 이어갑니다. 한 달 뒤에도 또 범행을 저지르는데 이번엔 더 범위를 넓혔어요. 서울 종로구에서 중년 여성이 살해당한 채 예. 발견이 되죠. 한 달 뒤인 12월 23일 이번엔 시간도 오후 한 8시 반 정도 되는 어두운 밤 정도 시간이었고요. 서울 종로구 예지동의 한 노상에서 50대 여성 장모 씨가 흉기에 찔려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여성은 노점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날 장사를 마친 뒤에 돈을 세고 있다가 이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고요. 이 범인은 여성을 살해한 뒤에 현금 17만 원하고 버스 승차권 240장을 훔쳐서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건 중에 하나가 묻힌 게 있는데요. 아, 그래요? 26일 날 구리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했죠.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변호사님 설명해 주신 건 23일 아닙니까? 근데 이 중간에 하나 더 있어요. 11월 27일 날 밤 9시경에 동대문구 창신일동에 있는 명진빌딩 주차장에서 네. 안경점을 운영하시는 29살 먹은 남성분을 흉기로 살해하고 그분의 그 차량 소나타를 훔쳐가지고 달아난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추후에 발견이 되고 이제 그 사건 이후에 조금 전에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이제 23일 사건이 또 있네요. 네. 그렇다면 더 큰일인데요.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공백기가 그래도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11월 26일 27일. 말씀하신 것처럼 11월 27일에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12월 23일에 있었습니다. 근데 23일이 얼마 지나지 않은 크리스마스 날에도 범행을 저지른다면서요. 정말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네. 끔찍했습니다. 앞선 사건들은 이 길거리에서 일어난 그리고 노상에서 일어난 범죄였는데 이번에는 슈퍼마켓이었습니다. 역시 크리스마스 날 새벽 4시쯤이었는데요. 성남시 수정구의 한 슈퍼마켓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당연히 흉기를 들고 있었기 때문에 여주인이 깜짝 놀라서 막아섰는데 다짜고짜 이 여주인에게 달려든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도 있었습니다. 불과 11살짜리 아들이 네. 잠을 자고 있다가 깜짝 놀라서 방에서 나왔는데 이 범인, 이 궁지에 몰린 아들에게도 흉기를 휘둘렀고요. 결국 안타깝게도 이 11살 아들은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렇군요. 여주인은 지금 생존해 있는 것으로 예, 예. 지금 알려져 있죠. 앞서 다른 사건과 달리 굉장히 격렬한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명은 생존을 했고요. 그렇다면 빨리 범인을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연쇄살인이 빨리 끝을 맺으려면요. 그렇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그 당시에 이제 반항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범인이 이제 무참하게 칼을 찔렀는데 그 비명이 나고 소리를 치르니까는 이 범인이 겁을 난 거예요. 네. 겁을 내가지고 성급히 도망치는 과정에서 신고 있던 슬리퍼 한쪽을 떨어뜨린 거예요. 아, 자, 그래요? 그럼 경찰에서 볼 때는 일단은 범죄 현장에서 증거물이 확보가 된 거예요. 그 슬리퍼를 가지고 이제 탐문 수사도 할 수 있고 과학 수사도 할 수 있고 추적 수사가 가능하니까 그 슬리퍼를 근거로 해가지고 이제 수사가 시작된 거죠. 그렇군요. 슬리퍼 한쪽을 현장에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범인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체가 예. 밝혀졌나요? 경찰에서는 슬리퍼를 신고 슈퍼에 왔다면 인근에 거주할 가능성이 많다고 본 겁니다. 네. 그래서 성남 지리를 뭐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이제 판잣집 같은 게 많았고요. 네. 골목을 딱 봉쇄해버리면 어.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네. 봉쇄한 이후에 그 당시 이제 경찰들이 집집마다 탐문 수사를 해가지고 결국 어느 집에서 네. 한 짝만 남아있는 슬리퍼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범인을 특정하게 됩니다. 되는군요. 특정해서 이제 들어갔는데 이미 범인은 도주한 후였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가니까 이제 거기에 그동안 우리가 설명했던 이 범행 어떤 취득품이죠. 네. 손가방이라든지 작물, 버스, 승차권 뭐 이런 것 등등이 그 안에서 잔뜩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수사했던 이 사건하고 전부 연관관계가 있는 거구나 하고 특정을 했고요. 그 이제 집중 수사를 하는데 즉시 못 잡고요. 한 해를 넘깁니다. 그래서 90년 1월 22일 날 강서구 등촌동에 있는 새방에서 그 사람을 검거하게 됩니다. 네. 슬리퍼를 특정해서 범행을 확정하게 되고 현장에 가보니까 훔쳤던 물건들이 발견이 된 겁니다. 범행 9개월 만에 드디어 범인이 잡힌 건데요. 범행 이유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까? 예, 이 범인이 원래 중학교를 중퇴를 하고 가출을 했다가요. 네. 신문파리, 구두닦이, 막노동 등으로 생활하다가 강도 상해죄를 저지르고요. 한 3년 6개월 정도 수감 생활을 합니다. 출소 이후에 친모와 만나게 돼서 같이 살게 되는데요. 이 친모가 당시에 인형 공장에 다니면서 굉장히 근근히 살아가던 처지여가지고 정말 도움이 안 됐고, 네. 이 범인은 꿈도 희망도 없이 새방에서 뒹굴면서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돈을 구해야겠다 이런 일념에 가슴에 흉기를 품고 길 가던 사람 아무나를 해쳐서 몇 푼의 돈을 구하려고 하는 생각에 무작정 거리로 나섰던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돈이 목적이었다면 큰 돈을 훔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자잘한 돈을 훔치고 심지어 사람을 살해할 필요까지 없는데 사람을 살해하기까지 했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돈은 핑계고 네. 살인이 목적이 아니었을까 이런 의심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어려서 어머니가 집을 나가면서 어머니를 그리워해서 중학교 1학년을 네. 중퇴하고 무작정 상경해서 막노동하면서 어머니를 결국 찾았어요. 네. 찾았는데 어머니의 삶도 비참하고 그래서 그때 품었던 어머니에 대한 어떤 애증관계 같은 게 작용을 많이 했다고 범죄학자들은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나도 돈 좀 벌겠다 하고 나서서 강도행각을 했지만 강도행각을 하는 과정에서 사람을 마구 찌르면서 네. 본인도 모르게 살인 중독이 됐다고 얘기를 하고요. 범죄학자들은 이런 경우 이렇게 말합니다. 손맛을 보기 시작했다고 얘기하거든요. 손맛. 네. 상대를 가해하고 흉기로 공격하는 과정에서 손맛을 이른바 이제 찌르는 맛을 느끼면서 중독되기 시작했다. 이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살인에 중독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그런지 피해자들을 보면 한두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여성들이더라고요. 그게 자기보다 네. 약하고 자기보다 강한 사람들 상대로는 하진 않고 주로 이제 강도 같은 거 보면은 여성들을 상대로 하거든요. 중년이라든지. 그런데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라고 하는데 일단은 자기가 쉽게 범행할 수 있는 대상 그리고 돈이 있는 거를 이제 찾겠죠. 찾는데 어떻든 이 사람은 처음에 손맛이라고는 하지만은 사실 흉기로 위협하고 돈을 주게 되면 찔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상대편이 반항을 했다든지 도주했다고 한다면은 상대편을 무자비하게 제거했기 때문에 어떤 동물적인 야수적인 본능이 있지 않았나 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뭐냐면은 그렇게 어렸을 때 자기가 그렇게 피해 당한 거를 스스로 자기가 다른 걸로 풀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거를 나보다 약한 사람, 여성들에게
범행을 하면서 풀었다는 것은 이거는 변명이라든지 다른 여지가 없는 걸로 이 보이는 사람의 특성은요, 돈을 요구하고 돈을 뺏은 다음에 살해를 하는 게 아니고요, 살해를 한 이후에 금품을 강취하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즉 말하면 이 사람은 살인범의 형태지 강도의 형태는 아닌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일단은 강도 살인 자체만 즐겼다고 한다면, 네. 살인만 죽일 건데 금품을 강취했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강도, 살인. 상해범, 살인범 이렇게 보는 경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무려 8명이나 희생이 됐습니다. 연쇄살인마 심영구 이렇게 재판, 법정에 서게 되는데 판사는 어떻게 판결을 했습니까? 결국 사형이 확정됐습니다. 1990년 11월 재판 끝에 심영구에게 사형이 확정됐는데요. 사실 1997년에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사형 집행이 네.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 2년 뒤인 1992년 한 12월 말일쯤에 실제로 이 심영구에 대한 사형이 집행이 됐습니다. 네. 화성 연쇄살인에 가려졌던 또 다른 끔찍한 사건, 판결의 재구성에서 살펴봤고요. 저희는 시청자 질문과 함께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